이미지를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 뭔가 사각형에 가까워진, 어떻게 보면 아이폰스럽기도.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에어팟 프로 2세대랑 에어팟 3 받아가실 거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죠? 바로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4 시리즈의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뭔가 기존 갤럭시랑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기존과 같이 카메라 섬이 사라지고 물방울 모양의 렌즈가 들어간 건 동일한데 옆면 프레임에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 S23 같은 경우 옆면 프레임이 약간 곡면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S24에서는 프레임이 기존보다 플랫해진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뭔가 사각형에 가까워진 각진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폰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뿐만 아니라 울트라의 렌더링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이 렌더링이 실제 이미지와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울트라는 기존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닌 이제는 끝부분까지 평평한 디스플레이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베젤도 기존보다 좀 얇아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면 여전히 플로팅 카메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 배열은 전작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좀 평평해지면서 기존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마음에 안 들어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바꿀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트라에서는 소재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처럼 티타늄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는 기존 알루미늄보다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이 티타늄이 적용되면서 20g 정도 무게가 가벼워졌는데 이와는 달리 울트라의 무게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무게는 233g 정도 있고요. 이건 사실 1g밖에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아마 느낄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나와 있는 소식에 따르면 이번에는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팬텀 블랙, 그라파이트, 바이올렛, 그리고 옐로우인데요.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라벤더 색상이나 S21 시리즈에 있었던 팬텀 바이올렛과 비슷한 색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은 삼성 단독 컬러를 따로 내놓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오렌지,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린 이렇게 3가지 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단독 컬러까지 합하면 총 7가지 색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독 컬러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색상 옵션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갤럭시가 나올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칩셋이죠. 이번에도 역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냅드래곤 A 3세대, 엑시노스 2400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성능이 완전 미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성능 향상폭을 말씀드리면 CPU는 전 세대 대비 30%, GPU는 25% 올라갔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력 효율도 20% 이상 모두 올라갔습니다.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더불어 전력 효율도 좋아졌다는 게 상당히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도 이번에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냅드래곤은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요. 깃벤치 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는 2300점대, 멀티코어는 7400점에서 7500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상승이 된 건데 이걸 2세대 칩셋과 비교해보면 스코어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리고 이 스코어는 현재 가장 고성능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와 비교를 해봐도 싱글코어는 조금 낮긴 하지만 멀티코어는 오히려 아이폰을 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능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정말 넘사벽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 따라잡힌 느낌? 애플도 긴장해야겠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전작처럼 갤럭시 전용 버전이 들어갈 텐데 보통 이 갤럭시 전용 버전이 성능이 조금 더 좋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 갤럭시를 한번 까봤을 때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만 있었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국내용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이 아닌 엑시노스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은 스냅드래곤이 엑시노스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 사용자분들 중에서는 스냅드래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갤럭시 같은 경우는 S22부터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스냅드래곤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S24 국내용 제품으로 추정되는 모델의 벤치마크 점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싱글코어는 2051점, 멀티코어는 6204점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냅드래곤보다는 다소 뒤처지는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유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점수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점수를 진짜라고 가정해 본다면 스냅드래곤과의 점수 차이가 다소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멀티코어만 봐도 벌써 1000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이게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용 모델에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간다면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제품인데 직구를 해야 되나? 디스플레이는 일단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4 기본형은 6.1인치, S24 플러스는 6.65인치로 기존보다 0.05인치 커진다고 하고요. 울트라는 6.8인치로 기존과 동일한 사이즈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모델은 기존보다 높은 WQHD 플러스를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모델은 WQHD 플러스, 기본형은 FHD 플러스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작이었던 갤럭시 S23 시리즈는 세 가지 라인업 모두 120Hz 가변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름의 급 차이가 있었어요. 울트라는 1에서 120Hz, 나머지 두 제품은 48에서 120Hz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모델 모두 1에서 120Hz까지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울트라에만 들어가 있던 LTPO 패널이 이번에는 플러스와 기본형까지 모두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 물을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밝기와 주사율이 있는데요. 최저 주사율이 1Hz까지 내려가게 되면 기존보다 배터리 사용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이번에 디스플레이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뭔가 기존에는 급을 좀 애매하게 나눈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더 전체적으로 줄어든 느낌?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기능인 생성형 AI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게 바로 삼성 가우스입니다. 이건 온디바이스 AI로 말 그대로 디바이스 자체 내에 AI를 넣는 기술이에요. S24는 스마트폰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가지게 되는 건데, 삼성 가우스는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언어, 코드, 이미지 등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 제작이나 편집도 AI가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코딩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평소처럼 자신의 언어로 통화를 해도 갤럭시 AI가 이걸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해서 바로 전달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통역이 된 대화는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면 바로바로 자동으로 통역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되는 보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보이스, 그러니까 나와는 좀 다른 목소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통역이 돼서 전달이 될지는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기능은 상대방이 갤럭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언어는 현재 빅스비가 제공하는 언어 중에 상당수를 통역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기존 앱 기반 통역과 다른 점은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유출의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온디바이스 형태는 유출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국인과의 대화 또는 통화, 이런 게 굉장히 힘들죠. 나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우스의 극히 일부 기능 중에 하나라는 점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여기에 추가가 될 텐데,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떤 기능들이 들어올지, 이런 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나만의 AI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 갤럭시 S24의 조기 출시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소식을 토대로 보면 이번 S24는 내년 1월에 출시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와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샘 모바일에서도 내년 1월 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갤럭시 소식으로 유명한 아이스 유니버스도 이미 S24는 양산에 들어갔고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삼성은 새로운 갤럭시를 공개하는 언팩 이벤트를 매년 조금씩 앞당겨왔죠. S23 때도 S22보다
전작보다는 일주일 정도 빠르게 선보였고요. 얼마 전에 나온 Z 플립 5도 전작보다 2주 앞당겨서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내년 1월 17일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4 언팩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S23보다 2주에서 3주 정도 출시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는 거죠. 삼성이 이렇게 조기 출시를 계획하는 이유는 현재 Z 플립 5의 새 제품 출시 효과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폰 15도 하루빨리 견제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빨리 신제품을 출시해서 이런 부족한 실적을 메우려는 전략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갤럭시 S24를 기다리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4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만한 거 다 이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최근에 또 나온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